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20년 또는 30년간 지분을 분할해서 사들일 수 있는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 유형 중 하나로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총 투표수 252표 가운데 찬성 242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강남 4구 노후 아파트 단지의 4월 20일 주 매매 가격 상승률은 전주보다 0.04%포인트 상승한 0.22%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72주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오 시장의 취임 이후 규제가 완화돼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서울에서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노선이 건설되면 국도 6호선의 교통량 분산 효과와 수도권 제1, 2순환망 연결을 통해 제1순환망의 교통 혼잡 해소, 우회거리 단축 등으로 수도권 동부간선 기능이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국회가요,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의 유형으로 포함시키면서 이 같은 매매법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은요, 이미 너무 크게 올라버린 폭등한 집값에 공공주택에 30년간 돈을 갚으면서 사더니 차라리 내 집을 마련하는 게 낫겠다는 시장의 목소리 역시 커져가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올인원에서 어렵게 느끼시는 부동산 이슈, 그리고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재테크라고 검색하시거나 부시맨이라고 검색해 보신 다음에 소통해 보시고요. 지금 보시는 이 방송 역시 실시간으로 소통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신 다음에 저 여러분과 함께 저희 또 소통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요.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특히나 요즘 더 이 부동산 시장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또 모아지는 이슈가 재개발 관련된 호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원래도 인기가 많았지만 재개발 관련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는 건데요. 자, 기대감만큼이나 신중함이 필요한 게 투자이기 때문에 오늘은 재개발 관련해서 유의점 짚어준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서울시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제 4월 7일 날 이제 서울시장으로 당선이 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재개발 쪽으로 투자의 계획과 투자의 전략을 많이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재개발에 투자를 할 때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어떤 점을 주의를 하셔야 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전략, 그다음에 지역까지 한 번에 알아볼 텐데요. 돈 되는 정보기 때문에 이제 잘 듣고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재개발 투자 이제 주의사항 꼭 알고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점이 있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재개발 투자 전략 유리한 시점이 있습니다. 재개발을 투자를 할 때 어떤 시점에 투자를 해야 될지 이제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이제 주의 사항과 투자 전략을 세우셨다면 이제 입지가 좋은 곳에 정말 입주권 이제 걱정 없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될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재개발 투자 이제 주의 사항 꼭 알고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알아볼 게 바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제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재개발이 이제 추진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구역 지정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구역을 지정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권리 산정일 기준일이 정해지게 되겠는데요. 이 권리 산정일 기준일 자체가 신축 제한을 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권리 산정일 기준일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 권리 산정일 기준일 전으로 투자를 하면 입주권이 나오지만 그 이후로 투자를 하면은 바로 현금 청산을 당한다라는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0년 전에 A라는 지역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A라는 지역 자체가 10년 전에 이제 구역 지정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제 권리 산정일 기준일이 정해지게 되겠는데 그 기간 자체가 바로 구역 지정 1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A라는 지역 자체가 정말 이제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좋을 텐데 만약에 이제 사업이 무산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요번에 다시 재추진을 해서 구역 지정을 다시 받고 다시 추진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10년 전인 이제 권리 산정일 기준일 자체가 10년 전 구역 지정 1로 이제 권리 산정일 기준일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에 권리 산정일 기준일이기 때문에 10년 전 그 이후로 이제 그 권리 산정일 기준일부터 그다음에 요번에 재추진됐을 때의 구역 지정 1, 그 사이에 신축이 만들어졌다. 근데 거기에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은 현금 청산을 당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권리 산정일 기준일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역 지정이 확정이 된 지역도 이제 포함이 되고 말 그대로 재개발 예정지도 이제 그 전에 이 지역 자체가 그 재개발이 추진이 됐었던 지역인지 아닌지 꼭 이제 확인을 하신 다음에 투자의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 지역 자체가 구역 지정일이 이제 그 전에 몇 년 전이든 구역 지정을 받았었던 적이 있다. 근데 내 이 신축 건물 아니면 구축 건물이 권리 산정일 기준일에 이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투자의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 이후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이제 현금 청산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유념하셔서 투자의 계획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유 지분 매수는 정말 신중하게 이제 그 생각을 하셔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웬만하면 이제 공유 지분 자체의 주택은 매수를 하지 말라고 이제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그래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공유 지분 자체의 이제 주택의 경우는 한 사람만 조합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공유 지분 주택 자체가 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이제 C라는 사람 이렇게 세 명의 이제 그 뭐 공유 지분 자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중에서 이제 한 사람만 조합원으로 이제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한 이제 주택 자체가 공유 지분 이제 주택인지 아닌지 꼭 명심하셔서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다음에 매도할 때는 공유자 전원 합의가 필요합니다. A라는 사람은 이제 팔고 싶어 하는데 B라는 사람은 이제 팔기 싫어하고 C라는 사람은 이제 팔고 싶어 하고 근데 B라는 사람 때문에 이제 그 팔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세 명 다 이제 합의가 끝난 상태여야지 이제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출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대출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대출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매수를 할 사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집주인이죠. 집주인 자체가 매도를 하는데 이제 공유 지분 자체에 이제 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다 합의가 이루어져서 우리 매도를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매수를 이제 하시는 분, 이제 B라는 사람이 이 주택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공유 지분 주택이기 때문에 이제 대출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공유 지분 주택을 이제 아무리 재개발 지역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좀 이제 신중하게 이제 그 선택을 하셔서 투자의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투기 과열 지구 내에 있는 이제 5년 재당첨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 서울 전 지역 25개구 자체가 이제 투기 과열 지구로 이제 속해 있죠. 근데 그 안에서 5년 이제 재당첨 이제 규제가 있습니다. 금지 규제.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재개발 그다음에 재건축, 청약, 이제 분양을 받은 아파트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재개발, 재건축, 청약 이런 이제 관리처분 인가 전에 이제 그 입주권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투기 과열 지구 서울 내에서 다시 입주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5년 안에 그 이후 5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다시 입주권을 받던가 아니면 물건을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게 이제 가장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5년이 지나지 않고 5년 이전에 다시 받았을 때 그러면은 현금 청산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 꼭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입주권으로 바뀌는 시점에 맞춰서 투자의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관리처분 인가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대원, 전 세대원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세대원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청약에 당첨이 됐다. 청약이 당첨이 됐으면은 5년 이후에 재개발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관리처분 인가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7년 10월 24일 이전 매물은 미포함이 된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권리 산정일, 그다음에 공유 지분, 이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5년 재당첨 그 전까지 이제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세 개의 유의사항 꼭 명심하셔서 투자의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현금 청산 당합니다. 꼭 유념하셔서 재개발에 이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투자 전략 유리한 시점이 있습니다. 어떤 시점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될지 가장 큰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위쪽으로는 시세,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빨간색 그래프는 이제 아파트에 대한 이제 그래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아파트 자체 정말 이제 굴곡이 있습니다. 시세 자체가 올라갈 때 내려가는 시점도 있고 올라가는 시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굴곡이 있게 이제 시세가 올라간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우상향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재개발을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그다음에 중기, 그다음에 말기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재개발을 투자를 할 때 당연히 초기에 투자를 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그만큼 시세 자체가 저렴하고 하지만 이제 시간 자체가 이제 크게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재개발이 됐을 때 초기에 투자를 하셨을 때는 그만큼 수익적으로는 크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초기에 투자를 하시는 게 이제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초기에 투자를 하셨을 때는 그만큼 프리미엄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기에 투자를 하셨을 때는 그만큼 시세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자체도 굉장히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투자의 전략,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가지시고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말기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런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이제 큰 수익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 그만큼 이제 금액적으로 여유로우신 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재개발 투자 가장 안전한 시기는 바로 중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합 설립 인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조합 설립 인가 자체가 이제 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되기가 힘드냐? 이 조합 설립 인가 자체가 이제 동의율 자체가 75%를 받아야 됩니다. 75%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조합 설립 인가 자체에서 10년 이상 이제 걸리는 기간도 있습니다. 그만큼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합 설립 인가가 이제 됐다 그러면은 프리미엄 자체가 굉장히 이제 껑충 뛰는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이제 재개발 투자 지역에 이제
그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가장 안전하게 투자를 하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성 가장 좋은 시점 바로 구역 지정 전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이제 가장 유리하겠죠. 가장 수익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크고 그다음에 가장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가장 소액으로 가장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시점 바로 예정지 구역 지정 전에 투자의 계획을 세우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전략에 맞게 투자의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만약에 실거주 그다음에 본인의 투자금 자체가 이제 고액으로 조금 이제 그 가능하다 그러시면은 재개발 말기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는 게 이제 유리하겠죠. 그만큼 기간 자체도 짧기 때문에 그다음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의 경우는 소액으로 이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 바로 재개발 초기 그다음에 예정지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그나마 이제 정말 크게 이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합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초기는 이제 소액으로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그다음에 말기의 경우는 이제 고액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지만 그만큼 실거주로 접근을 하실 분들은 말기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입주권 걱정 없는 이제 예정 지역이 어디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입주권 이제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주의사항 3가지 이렇게 짚어드렸는데 그런 걱정 없는 입주권 받을 수 있는 이제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는 지역 2지역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제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중에서도 재개발 예정지가 있습니다. 정말 지금 이제 동의서를 걷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 자체가 예전에 이제 그 추진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진 적도 없고 구역 지정된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리 산정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게 투자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연신내 역세권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 바로 GTX A 노선이 현재 이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3-4년 이제 후에 이제 개통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노후 밀집 지역 자체가 아파트 단지로 변했을 때 근데 거기에 내 집 앞에 GTX A 노선이 다니고 있다. 집가 상승은 당연히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역으로는 바로 이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진구 자양동도 마찬가지로 이제 노후 밀집 지역 자체 정말 개발 압력 높은 지역 자체 이제 예전에 추진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 산정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 걱정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로 봤을 때 광진구 자양동 상당히 우수합니다. 왜? 바로 한강변을 이제 끼고 있기 때문에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정말 이제 그 한강변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정말 집가 상승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신내 역세권과 광진구 자양동 입주권 걱정 없이 투자할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예, 투자 포인트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 투자에 있어 재개발 투자는 이제 소액으로 가장 큰 수익 창출 가능한 이제 투자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 투자에 있어 소액으로 초기에 이제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재개발 투자 주의사항. 그다음에 투자 전략 이제 종합해 드리면은 권리 산정일 기준이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공유 지분 이제 투자의 전략 세우실 때 공유 지분 이제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5년 재당첨 기준일 이거 꼭 유념하셔서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액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재개발 예정지 검토 지역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쪽 지역으로는 중장기적인 접근을 이제 추천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신 분들의 경우는 재개발 말기 실거주로 접근하시면 정말 이제 똘똘하게 이제 투자를 하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3번째로 이제 지역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연신내 역세권은 이제 서울 안에서도 가장 가성비 있게 정말 소액으로 이제 투자가 가능한 가성비 있게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광진구 자양동은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연신내 역세권과 광진구 자양동에 투자를 하셨을 때 정말 이제 재개발이 됐을 때는 아파트 입주권 정말 받아볼 수가 있는 그런 이제 투자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가성비 있게 투자가 가능하고요. 광진구 자양동은 이제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투자의 수요가 굉장히 몰리고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이셔야지 이런 좋은 매물 잡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진단 시간에는 서울 지역의 재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유의할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법적인 부분에서도 체크할 사항 있었고 개발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도 접근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팀장님께서요 미리 보시고 이런 걱정은 내려놓고 재개발 가능성 기대감 큰 지역을 안내해 주신다고 하는데 바로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인데요. 자, 2호선, 7호선 지나는 건대구역 주변에서 푸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볼게요. 자, 가격은 약 4억 5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팀장님의 시선에서 광진구 자양동 보는 이유 궁금한데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자양동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도를 보시게 되면 광진구 자양동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 가지고 있고요. 영동대교와 청담대교를 건너가면 만나는 지역이 바로 강남 지역입니다. 초근접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역 이제 삼성동 GBC 개발 사업과 잠실 마이스단지 개발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받아보면서 그 지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개발 호재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삼성동 GBC 개발 사업과 잠실 마이스단지 개발 사업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나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이제 배후 주거 지역으로서 광진구 자양동 입지 가치 정말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광진구 자양동 1구역과 12구역, 이제 7구역 이제 그 개발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자체가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이 땅값, 집값 자체가 크게 현재도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진구 자양동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노후된 빌라 자체가 이제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 자체가 개발이 됐을 때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로 변합니다. 그만큼 지가 상승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성수 전략 정비구역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죠. 오세훈 시장 자체가 한강 르네상스를 이제 추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바로 이제 성수 전략 정비구역 자체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습니다.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역 자체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서 바로 반사 효과로 인해서 광진구 자양동 그만큼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세 보시게 되면 시세 4억 5천에서 4억 8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세 금액 자체가 2억 6천에서 2억 8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시면은 1억 8천에서 2억 초반대의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최고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좋은 매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강변의 아파트 입주권 기대해 보면서 광진구 자양동에서 함께했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이네요. 자, 3호선과 6호선 지나는 연신내역 역세권에서 이번에도 투룸 구조의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약 3억 원에서 3억 3천만 원 내다보고 있는데요. 자, 연신내역 역세권인데 좀 낙후된 이미지가 강합니다. 역시나 재개발 관련해서 초점 좀 맞춰볼까요? 네, 연신내 역세권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로 보시면 여기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이지만 여기에 GTX A 노선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트리플 역세권으로 연신내 역세권이 변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가 상승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신전략 거점으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상업 업무 복합 시설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 자체가 크게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연신내 역세권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강남까지 10분 내에 도달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직주건접으로 변하는 지역이고요. 이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도 이제 독바이 역세권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A노선과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연신내 역세권 이제 저축 노후 주거지와 연립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겠고요. 그만큼 이제 연신내 역세권의 추진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돼서 개발을 하려고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의서 걷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개발 압력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 이제 조만간 구역 지정으로서 이제 좋은 소식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신내 역세권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주 수요가 상당히 풍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주 수요로 인한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프라 자체가 크게 개선이 되고 있는 연신내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세 보시면 3억에서 3억 이제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 이제 전세 금액 자체는 2억 2천에서 2억 4천만 원 이제 그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시면은 정말 소액으로 7천, 이제 9천, 1억 미만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연신내 역세권 가성비 있게 투자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투자 가치 높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안에서 민간 재개발 기대감이 가득한 지역에서 함께했습니다. 연신내역 역세권의 투룸이었고요. 1대1 무료 상담 보시죠. 용산, 광진구, 자양동, 연신내의 핵심 지역의 투자 전략을 1대1 무료로 상담 안내해 준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함주원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오늘은요, 부동산계 마에스트로 김원준 전무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새 5월입니다. 지금 느끼셨겠지만 밖에 날씨가 정말 좋거든요. 이런 날씨에 부동산 찾아보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어디로 가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임장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 자, 발품 파셔서 괜찮은 지역들 그리고 괜찮은 물건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뭐 쉽게 밖에 돌아다니기 힘드신 분들은 이제 부동산 올인원 통해서 같이 좋은 정보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지역 정보 한번 같이 알아볼 텐데, 자, 무엇보다도 지하철 노선의 연장에 따른 그 수혜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주변 지역들, 그리고 오늘 소개드린 이 지역 내에서만 일어나는 사업들만 하더라도 그 집값 분명히 올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존재하는 지역들입니다. 자, 같이 투자하실 수 있을 만한 지역, 두 지역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무님과 서울 안에서 같이 투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일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전무님과 첫 번째로 함께할 지역은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이네요. 자, 1호선 남영역 부근에서 분리형 원룸 구조의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세대 주택의 가격 보시죠. 약 3억 1,700만 원에서 3억 2,9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정말 남부럽지 않은 개발 호재를 좀 자랑하고 있는 지역, 용산구 가보겠습니다. 자, 용산구에서 저희가 주택을 청파동에서 만나볼 텐데 청파동의 입지 조건하고요. 어떤 기대감, 개발 기대감 보시는지 만나볼까요? 네, 사실 제가 용산 지역을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이미 많은 개발 붐이 일어남에 따라서 그 주변 집값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자, 재미있게도 정부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용산을 키워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용산을 제가 좀 추천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분명히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거는 사실이지만 자, 입지적인 측면 그리고 정부에서 계속적인 개발을 주도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먹을거리가 충분히 있다라는 판단에서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입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은 청파동 3가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숙명여대가
이곳에 위치해 있고요. 이 주변 지역 일대에 다양한 초중 고등학교 잘 모여 있는 학군이 그래도 용산권 내에서는 괜찮은 지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거주적인 측면에 있어서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거보다도 중요한 거, 자, 주변 일대 여기 어느 쪽에 형성이 되어 있느냐? 자, 숙대 입구역 지하철 4호선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많이 유명해졌죠. 남영역입니다. 지하철 1호선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자, 주변 일대에 자, 지하철 6호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공항철도까지 자, 총 3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효창공원 앞 역시 상당히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남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 일대에 많은 개발들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주변 인근에서도 공덕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업무 지역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근거리, 자, 집에서 약 1km에서 2km 내에 수많은 노선들과 자, 그리고 업무 지역, 이 아래쪽으로는 또 용산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업무 지역을 든든히 끼고 걸어서도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산의 중심입니다.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자, 바로 오른쪽에 한남 뉴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한남 뉴타운도 투자하신 분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만 자, 꾸준히 올라가는 가치로 인해서 자, 기다릴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장 바뀌면서 이 한남 뉴타운에 대한 개발들, 그 일위의 일대, 이 주변 개발들을 조금 더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용산의 중심에서 왼쪽으로 보시면 바로 용산역이 위치해 있고요. 이 위쪽으로 서울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결국에 포인트로 보셔야 될 거 용산역과 서울역 일대가 되겠고요. 무엇보다 이 용산역 일대, 용산 정비창 개발에 따른 다양한 업무 지역 그리고 거주 시설에 대한 수혜를 한번 노려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 무엇보다도 이 숙대 옆쪽으로 아래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용산 미군기지 자, 이전을 하고 이곳에 새롭게 또 개발들이 이루어질 예정이니까 이 주변 일대에서는 다양한 개발 사업들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이외에 자, 바로 여의도 그리고 상암 DMC 일대, 마포 일대, 자, 그리고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을 뿐만 아니라 자, 동부권역에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업무 지역들, 중구 일대, 다양한 업무 지역들까지도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자, 용산이 뜬 이유, 배산, 임수 지역이면서도 다양한 개발 호재들 그리고 업무 근접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입지에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지역에 집값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개발 호재들이 있다라면 더욱더 좋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아직까지도 개발 호재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용산역 일대의 다양한 개발 호재들. 자, 방금 말씀드렸던 용산 민족공원 일대, 바로 용산 정비창. 자, 이 주변 지역 일대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옛날에 용산에 오셨던 분들 지금 한번 다시 가보신다라면 상당히 많이 바뀌신 모습에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업무 시설들 위주로 큰 건물들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만큼 많은 직장인들이 찾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많은 회사들의 본사 역시 이곳에 마련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인구의 유입을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무엇보다도 GTX 노선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 노선 등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신분당선 연장 계획 자체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자, 1차 연장 구간 강남, 신노년, 노년, 신사까지 1차 구간이 되겠고요. 자, 2차 구간 바로 신사에서 용산 일대까지 뻗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강남까지의 접근성 역시 상당히 좋아지면서 용산에서 수많은 업무 지구까지 지하철들, 다양한 철도들로 바로 연결이 되는 만큼 그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예전에 황금 노선이라고 불렸었던 지하철 9호선, 이제는 신분당선이 지나가는 그 주변 지역을 한번 공략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GTX 노선 같은 경우, 특히 B노선 같은 경우에는 용산역을 지나갈 예정입니다. 서울역 같은 경우에도 총 2개의 노선, 자, A노선과 B노선이 2개가 지나가는 만큼 이 주변 일대, 특히 청파동 3가 입장에서는 이 서울역과 용산을
모두 끼고 있는 지역이니까 이거에 대한 개발 호재, 개발적인 가치 상승 한번 노려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GTX 노선 같은 경우는 급행 노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직장인들이 선호를 할 수밖에 없어지는 노선이고, 자, 무엇보다 용산 일대 다양한 지하철로 연결이 되는 만큼 맞벌이 신혼부부들, 그런 젊은 층의 수요자들 역시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역, 용산역, 지하 사업 같은 경우에도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주변 일대, 특히 용산 주변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편의시설들,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들, 그리고 공원시설들, 그리고 다양한 주택 관련된 사업들을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먹을 거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분명히 서울 외곽이나 아니면 경기권 그런 지역에 비하면 분명히 비쌉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지에서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면 지금 현재 가격은 비싼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분명히 가격 상승 노려서 투자할 만한 것들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고 용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용산 미군 기지, 용산 캠프캠 기지입니다. 제가 아까 포인트로 잡아드렸던 남영역 바로 옆에 숙대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이곳. 자, 이 용산 캠프캠 기지를 정부 입장에서는 3,100가구에 바로 주택들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결국에 거주 시설이 늘어나고 이 주변 일대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게 된다라면 역시 집값들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는데, 자, 임대주택으로만 넣기에는 조금은 아쉽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금 미군 기지에서 오염에 대한 부분들, 오염 조사와 정화 기간이 수년 걸린다라고 하는데, 자, 지금 이 건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들이 조금 시끄럽다라고 한다라면, 자, 임대주택의 수를 좀 낮추고 이 주변 일대에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늘린다라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주변 일대와 함께 개발이 어우러져서 앞으로 더 좋은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나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지만, 자, 아직까지도 이 주변 일대 거주시설 부족한 편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 자, 그리고 이 주변 일대, 서울, 강남, 서초, 용산 등 다양한 지역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용산구의 시세 상승은 다른 지역들보다도 확실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자, 그만큼 그 가치의 상승은 빠르고 무엇보다도 점점 더 높아진다. 이 용산의 위상이 점점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치 투자. 자, 사실상 서울 외곽들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저렴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곳들 존재합니다만, 제대로 된 투자를 하셔서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받아서 무엇보다 더 나은 수익을 거둬 가시기에 강남 3구와 이 용산 일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함부로 추천을 드려서 원망 사고 싶지도 않고요. 제대로 된 지역을 투자를 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거둬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수요에 대한 부분 역시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숙대, 숙명여대가 바로 집 앞에 있는데요. 걸어서 30초 거리, 아니 30초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30m 앞에 숙대 입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학생들의 수요, 이 대학교의 임직원들에 대한 수요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학교 앞 30m 거리입니다. 자, 그리고 지하철역까지 거리를 따져보셔도 약 8분 정도를 잡으시면 되니까, 자, 이만큼 좋은 입지의 용산 아직까지도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은 우리가 투자했을 때 누려가고 얻어갈 수 있는 게 많다라는 전무님의 말씀 들어보면서 왜 이 시기에 용산구 청파동을 주목을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그냥 원룸도 아니고 분리형 원룸인데 지금 시세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용산구 청파동의 지금 시세 한 얼마 정도일까요? 네, 이 새가 지금 전세 가격이 좀 오르기 전에 맞춰졌기 때문에 지금 좀 전세 가격은 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전세 가격 많이 올라간 거 아실 텐데요. 자, 지금 말씀드린 이 전세 시세에서 거의 한 20% 이상이 올라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매매 가격 3억 1,700에서 3억 2,900만 원까지 좀 폭넓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가격 같은 경우 약 2억 전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약 1억 전후의 금액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지 좋은 곳 역에서 남영역, 숭대 입구역, 효창공원 앞역 등 다양한 노선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 청파동 지역, 아직까지는 1억대로 투자가 가능하고 숙대 입구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30m 앞에
집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 이곳에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니까 이러한 곳 같이 투자로 한번 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세 가격 같은 경우는 보증금 3천 기준 월 80에서 100만 원 정도. 자, 바로 앞에 대학생들의 수요가 있다 보니까 이런 수요 노려서 투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용산역 일대에 다양한 업무 시설들이 있으니까 직장인들의 수요 역시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다 말씀드리면서 자, 추천 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역과 서울역 사이에 위치해 있는 청파동입니다. 자, 주변 일대 다양한 교통적인 개발 호재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곳이다 말씀드리며 자, 청파로, 한강로 그리고 효창 일대에 다양한 개발 계획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한강로 일대, 효창동 일대, 청파동 일대 이 주변 지역들 공략하셔서 괜찮은 수익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가속화될 용산의 다양한 개발 계획들 정부에서 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만큼 든든한 개발 호재 버티고 있는 용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용산구 청파동에서 아직까지는 1억 원대에 접근 가능한 소형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전문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이네요. 자, 9호선 신논현역 부근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4억 8천만 원에서 5억 3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아까 신분 당선 연장 소식도 살짝 언급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골드라인이라 부르는 9호선 따라서 강남구 논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고소득 직장인이 참 밀집돼 있는 지역인데 소개 들어볼까요? 네, 정부에서 강남 집값 잡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잡히지 않습니다. 자,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든든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잡힐래야 잡힐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세금 아무리 올려봐도 그만큼 가격 충분히 보상이 해주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가격 꾸준히 올라가고 개발 호재 든든히 버텨주고 있는 강남입니다. 자, 그만큼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 소개드린 곳은 논현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지역, 이 논현동 지역이 되겠고요. 자, 무엇보다도 아래쪽으로 2호선, 9호선, 신분당선, 7호선, 위쪽으로 3호선 다양한 노선들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도 개발 호재가 바로 인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권이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만큼 앞으로의 가격 상승을 노려봐도 될 만한 지역이다 말씀드릴 텐데요. 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하철 2호선, 자, 그리고 이 분당선이 관통하고 지하철 9호선이 지나가면서 위쪽으로는 7호선,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3호선, 그리고 이 신분당선을 관통하고 있는 이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 공사, 신분당선 연장 공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 정도가 이제 완공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끝난 게 아닙니다. 자, 바로 용산까지 또 연장이 되니까 이 지하철 연장 공사, 이 강남대로 정말 쉴 틈 없이 공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제는 좀 공사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지역에 집 갖고 계신 분들은 역시나 만세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경부고속도로 개발 사업 역시 계속적으로 말이 나오고 있고 영동대로 통합개발 사업 그리고 삼성동 일대 마이스 사업 등 다양한 개발 호재가 이 논현동 지척에서 논현동 바로 앞에서 이 논현동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만큼 좋은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면서 상업적인 지역들, 자, 바로 이 상업시설이 강남역 일대 포화 상태에 다다르면서 신논현과 이 신사 일대까지 상업시설들 계속적으로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미 유명한 클럽들 역시 이곳 일대 많이 모여 있고 뿐만 아니라 20대, 30대 젊은 사람들 많이 모여서 노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런 만큼 다른 어떠한 지역들보다도 더욱더 돈이 많이 흐르는 지역이면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이나 가족분들한테 특히 어린 자녀들한테 이 논현동 지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대, 30대 초반에 젊은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면서 월세가와 전세가가 높은 지역, 그리고 집값 역시 계속적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자, 집값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필두로 한 이 삼성동 일대 마이스 산업단지의 개발. 논현동에서 지하철 타고 5분이면 도달 가능하고요. 걸어서 약 15분이면 도달이 가능합니다. 자, 그만큼 논현동에서 가까이에 있다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신분당선 연장 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용산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1차 공사 얼마 남지 않았고요. 자, 용산까지 뻗어나가는 2차 공사 시작되면 자,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대규모 업무단지 다들 잘 아시죠? 삼성동, 용산 두 개를 모두 지하철로 편하게 이동이 가능한 지역이 이곳 논현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 지역에 있어서는 큰 호재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서초구, 서초동 일대 다양한 개발 사업 역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는데요. 논현동에서 걸어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호재 지역입니다. 자, 길 하나만 건너면 서초구 반포동, 대각선으로 횡단보도 건너가면 서초구, 서초동이 위치해 있다. 자, 그리고 큰 길 하나 딱 건너가게 된다면 바로 강남구 역삼동이 위치해 있는 만큼 다양한 업무 지역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 강남구 논현동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논현동 일대 상업지 라인들 계속적인 대기업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면서도 자, 수많은 회사들의 본사들이 이곳으로 몰려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기업들이 바보도 아니고 왜 비싼 돈 들여서 이거 논현동 일대를 개발을 하고 땅을 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미 잘 갖추어진 상업지가 있고 그 상업지가 신분당선 연장 공사에 따라서 지하철 7호선, 9호선 신분당선에 둘러싸임에 따라서 이 주변 상업지역들 더욱더 커져 나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면서 자, 영동대로 통합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도 뭐 1, 2년 걸리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GTX 노선과 맞물려서 개발이 될 예정이니까 한번 큰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논현동에서 지하철로 5분 거리. 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뭐 지하 사업 같은 경우에도 뭐 10년 이상짜리 장기적인 개발 사업이니까 뭐 장기적인 개발 사업 생각하시고 장기 투자, 주택임대사업자 내시고 투자를 하셔도 충분히 괜찮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논현동 지역 제대로 된 아파트가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이 논현 1동 내에 특이하게도 아파트가 거의 없는데요. 자, 그만큼 예전에는 전세와 월세가가 든든히 잘 버텨주고 잘 나왔었던 지역입니다만 이제는 건물들이 노후됨에 따라서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노후된 건물에 살고 싶어 하지 않죠. 자, 그런 만큼 이 주변 지역들 일대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좀 분위기에 좀 휩싸여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조그만 아파트들 뭐 늘린다거나 아니면 개발 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회의감이 많았었던 지역인데요. 실제로 지금 한 곳이 이 논현 1동 내에서 한 곳이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첫 삽을 뜸에 따라서 이 주변 일대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소개드린 지역의 이 조그만한 이 블럭 하나도 자, LH를 통해서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시뮬레이션을 떠봤을 경우 사업성이 상당히 잘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노후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 정도에 충족이 되는데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 조그만한 블럭 내에 그래도 몇 개 단지의 아파트들을 한번 노려볼 만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은 같이 투자하셔서 든든한 월세를 받거나 아니면 소액으로 전세 놓고 투자를 하셔도 괜찮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개발 사업 노려서 한번 또 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남 일대 아파트 가격이 얼마죠? 자,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평당 1억 넘어가고 자, 대단지 아파트가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평당 7천에서 8천 정도를 충분히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이곳이 강남대로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이곳에 바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라면 그 아파트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갈지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 투자에 나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님과 광남구 논현동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흐르고 또 모이고 집중되는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나보는 투룸 가격 궁금하고요. 이상하게 논현동에 아파트가 많이 없다라는 점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전략도 함께 세워볼까요? 네, 일단 매매 가격 같이 알아보실 텐데요. 매매 가격 4억 8천에서 5억 3천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뭐 3억 9천에서 4억 2천대, 실제 투자 금액 약 9천만 원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남에서 괜찮은 입지에 아직 1억 미만으로 투자가 가능하면서 월세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현재 160에서 많게는 170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월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전세 투자해 놓으셨다가 향후에 월세로 전환하셔서 연금 같은 월세 받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무엇보다도 강남입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삼성동 사이에 위치해 있으면서 다양한 지하철의 연장 개발 사업들 그리고 수많은 개발 호재들이 많은 지역이면서도 무엇보다
주변 일대, 아파트로의 변모를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 만한 지역인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높아지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한번 노려서도 투자를 해보셔도 될 만한 지역이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1억 원 내외로 투자 가능한 투룸 주택 만나봤고요. 자, 1대1 무료 상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소액으로 노려보자라는 주제로 1대1 무료 상담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 연락 주셔가지고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전문님과 함께 보시기 바라고요. 자, 전문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김원준 전무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하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